52쪽 8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행성의 위치와 운동에 관한 문제고요. 그림 첫 번째, 태양, 지구 네 행성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용 설명할 때 봤던 것처럼 지구가 이쪽에 있지 않고 지구를 이쪽에 뒀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보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구 입장에서 여기는 서방 최대 이각이죠. 그리고 이쪽이 동방 최대 이각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지금 내 행성의 B 위치가 외합이고요. 내 행성의 D 위치가 내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다시 그림을 돌려서 가지고 오면 A는 동방 최대 이각인가? 그렇지 않죠. A는 서방 최대 이각입니다. B에 위치할 때 B는 외합 위치에 있고요. 내 행성은 새벽에 관측 가능한가? 아니, 내 행성은 태양과 동시에 뜨고 지는가?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B 위치는 태양과 같은 시선 방향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그 방향으로 이 내 행성도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태양이 뜨면 얘도 같이 뜨고 태양이 지면 얘도 같이 질 거예요. 따라서 태양과 동시에 뜨고 집니다. 이러한 위치는 외합도 가능하고 내합도 가능해요. 그래서 외합인 B와 내합인 D에서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C에 위치할 때 이게 답이고요. 자, 세 번째, C에 위치할 때 내 행성은 새벽에 관측 가능한가? C 위치는 여기 동방 최대 이각인데요.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서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지평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앞으로 지평선은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할 거니까 여기서 태양이 뜨고 여기서 태양이 질 거예요. 그러면 얘가 좀 더 자전을 하면 태양이 머릿속에 중천에 떴을 때 여기가 동쪽 하늘, 여기가 서쪽 하늘. 자, 그러면 C에 위치할 때 내 행성은 새벽에 관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얘는 태양이 지고 나서 잠깐 관측 가능한 상태입니다. 얘는 새벽에 관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초저녁에 잠깐 관측 가능하죠.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태양이 이렇게 있고 내 행성 그리고 지구의 궤도가 이렇게 있고 현재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얘가 C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구에서 이 사람이 지평선을 가지고 이제 회전을 해요. 그러면 이 지평선은 지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할 거거든요. 지구의 자전 방향.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회전할 거니까 지평선에서 태양이 뜨는 쪽이 동쪽이에요. 여기가 서쪽이고. 자, 그러면 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여기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평선이 이렇게 되었을 때 태양이 얘 머리 위에 있는 이 시각이 정5고요. 정5의 C도 얘 머리 위에 떠 있어요. 다만 관측이 잘 안 될 뿐이죠. 그리고 여기서 얘가 이렇게 또 자전을 해서 서쪽 하늘로 태양이 이렇게 졌을 때, 자, 여기 서쪽 하늘로 태양이 졌을 때 C가 서쪽 하늘에 떠 있죠. 그래서 얘는 태양이 지고 나서 잠깐 관측 가능하다가 또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새벽에 관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초저녁에 관측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4번 내 행성의 시지름은 A보다 B에 위치할 때 크다. A는 얘 입장에서는 여기 동방 최대 이각 쪽, 서방 최대 이각 쪽이고요. 그리고 B는 외합 쪽입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먼 쪽이니까 얘가 시지름이 작겠죠. 따라서 시지름은 A보다 B에 위치할 때 큰 것이 아니라 작습니다.
자, D 부근에서 내행성의 적경은 증가하는가? D는 여기 내합 쪽에 있고요. 내합 쪽에서는 역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역행이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행은 적경이 감소하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을 뜻해요. 순행은 적경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걸 순행이라고 하죠. 따라서 D 부분에서 얘는 역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적경이 감소한다라고 봐야 되고 5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에요. 그림은 어느 외행성의 지구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자, 외행성이고요. 지구의 위치가 여기에 있으니까 위치를 한번 정해보면 B는 합의 위치에 있고 A는 서방 쪽이지만 아무 위치도 아니고 C가 여기가 이제 동구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A는 서구인가? 그렇지 않고 그냥 서구 근처에 있습니다. 서구는 여기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B 부분에서 외행성은 충 부분에서 역행을 하지 합 부분에서는 순행을 하거든요. 그럼 순행을 하면은 적경은 증가한다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죠. 왜냐면 순행한다는 것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는 거고 적경이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디귿, C에 위치한 외행성은 이날 이후에 합을 지나서 서구에 가까워지는가. 실제 공전 궤도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공전 방향은 외행성 같은 경우는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할 때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마치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동구에 있었던 외행성은 다음 날이 되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러면 합을 지나서 서구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합을 지나 서구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아서 답은 4번. 10번 그림은 지구와 행성 A, B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나타냈다. A는 외행성이고 B는 내행성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행성과 지구와 태양 사이에 각이 조금 있어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초저녁에 남동쪽 하늘에서 관측 가능한가? 일단 아닌 것이 분명한데요. 왜냐면 얘가 아니 맞네요. 확실히 맞네요. 자, A는 초저녁에 남동쪽 하늘에서 관측 가능하다라고 하면 초저녁이니까 해가 진 직후를 말하죠. 그럼 지구 입장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18시경에 지평선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텐데 태양이 진 쪽이 여기니까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 하늘일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초저녁에 남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하죠. 자,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면 앞쪽이 북쪽이고 뒤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고 B는 우리나라에서 초승달 모양으로 관측이 되는가? 초승달은 오른쪽이 밝은 가느다란 달을 말하죠. 그러면 좀 자세하게 확대를 해보면 B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왼쪽이 지금 밝아요. 그럼 왼쪽이 밝은데 초승달 모양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따라서 금음달 모양으로 관측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 날 세타1과 세타2를 더하면 내행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빠르니까 좀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느리니까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따라서 다음 날이 되면 세타1은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세타2도 증가할 겁니다. 따라서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증가하겠죠. 그러므로 디귿은 맞아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목성, 금성, 수성의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것대로 골라보면 여기가 동쪽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고요. 목성이 동쪽 하늘에 걸려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이면 지구에서 동쪽을 봤을 때 이 행성 3개를 쪼로로 다 볼 수 있다는 뜻이니까 얘네들이 지금 다 여기 어딘가에 행성의 궤도는 태양의 공전 궤도랑 일치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다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위치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동쪽 하늘이니까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일단 수성의 궤도를 그리고
지구의 궤도를 그리고, 금성의 궤도를 그리고, 지구, 그리고 목성의 궤도를 이렇게 그린다면, 동쪽 하늘을 보니까, 지구에서 이쪽에 위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평선이 동쪽 하늘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 동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목성이 제일 지평선 근처에 걸려 있어. 그러면은 목성이 제일 지평선 근처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목성보다 살짝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수성이 그 위에 있는 겁니다. 목성, 여기 좀 더 내려야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의 지평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동쪽 하늘에서 태양이 막 졌을 때, 태양이 이제 막 뜨기 직전에 목성이 제일 지평선 가까이에, 그리고 그 위에 살짝 금성이, 그리고 그 위에 수성,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새벽에 관측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조금만 더 자전을 하면은 여기서 태양이 떠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관측한 기억은 맞고요. 그리고 금성은 상현달 모양으로 관찰이 되는가? 태양에서부터 빛을 받는 면이 이만큼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구에서 얘를 바라봤을 때 상현달 모양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뚱뚱하겠죠. 따라서 상현달 모양이 아니고 얘는 그냥 보름달에 가까운 모양으로 관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왼쪽이 더 차 있겠죠. 자, 디귿. 다음날 지구로부터 새 행성까지의 거리는 모두 이날보다 멀 것인가? 지구가 여기 있고, 수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얘는 지구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금성 같은 경우도 지구로부터 멀어질 것인데, 목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느리니까 마치 이쪽으로 오는 것처럼 보일 거죠. 따라서 목성은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기역 니은만, 금성은 상현달 모양으로 관측되는 것도 틀렸으니까 1번 기역만 맞습니다. 2번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수성, 금성, 목성, 화성의 지는 시각을 태양의 일출, 일몰 시각과 함께 나타냈다고 합니다. 4월에 금성은 서방이각에 위치하는가? 4월이면은 금성이 태양보다 조금 더 늦게 지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동방이각에 위치해야 되겠죠. 왜냐면 태양이 여기에 있고, 태양이 진 다음에 금성이 져야 되기 때문에, 자, 태양이 이렇게 서쪽 하늘로 졌어요. 그러면 금성의 궤도, 지구의 궤도, 이렇게 해서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하면 태양이 이제 진 시각이 18시쯤이 됐는데, 이 다음에 금성은 아직도 떠 있고, 그 다음에 지평선이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져야 되니까 얘는 지구에서 봤을 때는 동방 최대 이각 쪽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4월에 금성은 서방이각이 아니고 동방이각에 위치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7월에 목성은 자정 무렵에, 7월에 목성은 자정 무렵에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한가? 자, 이게 지금 목성의 지는 시각을 나타낸 건데, 목성이 일출 때 져요. 다시 말해서 태양이 뜰 때 목성이 진다는 뜻이고, 그러면 자정 무렵에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태양이 완전히 내 발밑에 있을 때 목성이 떠 있을 것이라는 뜻이고, 태양이 뜰 때 목성이 지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정 무렵에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이때 목성의 위치는 충이겠죠. 아마 역행하고 있을 겁니다. 자, 디귿 11월 초에 수성과 화성의 적경차는 11월 초면 여기인데요. 수성은 여기, 요거가 수성이고 화성은 여기에 있어요. 자, 화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는 오전 한 5시 정도에 지고 그 다음에 태양이 떠요. 그러니까 화성은 지금 새벽에 관측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수성 같은 경우에는
한 7시쯤에 지죠. 이거면 이 상태는 태양이 여기에 있을 때 지구에서 수성을 바라보면 여기가 지구. 수성은 17시쯤 져요. 다시 말해서 몇쯤이면은 수성이 여기쯤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성이 지고 나서 태양이 바로 지는 거죠. 여기가 수성의 위치라고 하면 또는 수성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수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얘가 내합이냐 외합이냐를 보는데 수성이 11월 달까지는 태양보다 일찍 졌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태양과 같이 뜨고 져요. 그러니까 일찍 뜨고 지는 시간이 여기서 한 달 정도, 2달 정도? 그러니까 수성이 태양보다 일찍 뜨고 지는 시절은 여기 이만큼인데 11월에 들어가면서 요 궤도에 진입을 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11월 초, 여기가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성은 여기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새벽까지 관측이 되고 5시에 지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 지고 그 다음에 태양이 떠올라야 되니까 여기에 있어야죠. 태양이 뜨고 화성은 졌죠.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이 여기서 지고 그 다음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지평선이 요렇게 갈 때. 하나도 안 보였네. 자, 다시. 수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1월 초, 여기가 12월 말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는 얘가 지고 나서 태양이 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고 나서 지평선이 이렇게 됐을 때 화성이 지평선 밑으로 이렇게 지고 나서 태양이 떠야 되니까 얘가 여기쯤에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지구의 천구상에서 수성은 이쪽에서 바라보고 화성은 이쪽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반대 방향을 바라보죠. 그러면은 거의 반대편에 있으니까 적경 차이가 6시보단 훨씬 커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니은 2번만 답입니다. 티코 브라헤의 우주관을 나타낸 것이다. 티코 브라헤의 우주관은 이 사람이 어쨌든 연주 시차를 측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관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보다는 나중이고요. 그 지구랑 태양이 이제 약간 공동 회전을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달 같은 경우에는 지구 주변을 완전히 도는데 달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태양 주위를 돌아요. 그러니까 지구만 달 주변을 돌고 나머지 천체들은 태양 주변을 돌고 이제 여기에 천구가 있죠. 달은 천구상에서 역행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별의 연주 시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형을 나타낸 거예요. 육안으로 관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디귿, 한밤중에 화성을 관측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 화성이 여기 있죠? 요렇게 지구를 뒤쪽으로, 태양보다 지구 뒤쪽으로 들어오면 한밤중에 관측이 가능하죠. 따라서 한밤중에 화성도 관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고, 티코 브라헤도 똑똑한 천문학자라서 그 당시까지 관측된 많은 자료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든 겁니다. 그 당시까지 관측된 여러 가지 특성들은 내행성이 태양 주변에서 알짱알짱 하면서 초저녁이나 새벽에만 관측되는 현상, 그리고 외행성의 한밤중에도 관측된다. 그리고 내행성과 외행성의 역행도 설명할 수 있고요. 는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 설명을 못하면 천문학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시에도. 자, 14번 AB 우주관에서 몇 가지 천문현상의 설명 가능 여부를 나타냈는데, 자, 그림은 갈릴레이가 목성과 목성 주변 4개 천체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동그란 게 목성이고 다른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옆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목성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퍼졌다가
어떨 때는 쪼물쪼물 모여 있다가 어떨 땐 하나는 안 보였다가 하는 것들을 표시를 한 거죠. 요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A는 일단은 연주시차는 당시에 프톨레마이오스든 티코브라에든 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금성의 보름달 모양 위상은 티코브라의 우주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금성의 보름달 모양의 위상은 티코브라해의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티코브라해 그리고 얘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이 되겠습니다. 자, A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이 맞고요. A와 B 모두 행성의 역행은 설명할 수 있어요. A, B 같은 경우엔 A는 주전원으로 설명을 하고 B 같은 경우에는 공전 속도를 가지고 설명이 되죠. 그리고 공전 속도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서 얘네들을 바라봤을 때 언제는 요렇게 가고 언제는 요렇게 가고 하니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성이랑 목성 같은 경우에도 공전 속도 같은 걸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티코브라에는 공전 궤도로서 역행이 설명 가능하고 이런 관측 사실은 프톨레마이오스는 어쨌든 모든 천체가 다 지구 주위를 돌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었어요. 따라서 디귿은 설명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고 자, 15번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에 의해서 주전원이 나와 있는데 얘는 지구죠. 그리고 얘는 태양이에요. 지구 중심을 얘네들이 돌아요. 그래서 A는 태양이 아니라 A가 지구가 되겠고 금성은 요렇게 갈 때는 역행, 요렇게 갈 때는 순행하니까 역행 설명할 수 있고요. 금성이 초저녁이나 새벽에만 관측되는 것은 어쨌든 태양 주변에서 얘가 요만큼밖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니은 디귿 4번이 답이고요. 16번 가나다는 코페르니쿠스, 프톨레마이오스, 티코브라해의 우주관인데 얘 같은 경우엔 지금 주전원들이 보이죠. 얘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이고 얘는 태양이 중심에 있네요. 얘 같은 경우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 얘는 태양과 지구가 공동 중심이죠. 얘는 티코브라해입니다. 우주관이 등장한 순서는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 티코브라의 순서로 등장을 했어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모양에 티코브라이가 관심을 가지기는 했는데 이것이 맞다면 연주시차가 관측이 돼야 될 거다 하고 티코브라이가 관측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연주시차가 관측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옳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우주 모형을 만들어야지 하고 복잡하게 개발해낸 게 이겁니다. 티코브라이가 눈이 아무리 좋아도 연주시차가 정도는 관측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 나, 다 순서가 되겠고 나와 다에서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 아니죠. 나는 지구 중심이고요. 나는 태양 중심이고 다는 지구가 중심이긴 합니다. 세 우주관 모두 행성의 역행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요. 자,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행성의 역행을 주전원으로 설명을 했고 코페르니쿠스는 행성들의 공전 속도로 설명을 했고 티코브라이 같은 경우도 공전 궤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티코브라이의 우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구를 중심으로 얘네들이 돌 때 얘는 달의 궤도죠. 그리고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을 얘가 이렇게 갈 때가 있고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행성의 공전 궤도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외행성 같은 경우는 공전 속도가 다르니까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전 궤도와 공전 속도를 가지고 둘 다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디귿만 맞아서 답은 2번입니다. 성금이 귀여워. 우리 성금이 귀여워. 귀여워. 아이 귀여워. 성금이 귀엽다.